네, 정말 유익한 발표였죠. 포스코의 다양한 소통과 기업 시민 실천 활동을 설명을 통해서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계, 정부기관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회적 가치 측정과 접목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패널 분들을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이준우 교수님입니다. 이번 패널 토론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이영태 처장님이십니다. 네, 화진산업 이현철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연구원 김재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컨퍼런스의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한밭대학교 이준우 교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앞서 기조연설과 두 개의 사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좀 전문적인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기조 발표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역사 현재 전반적으로 개념들이 발전해오고 성장해온 내용을 잘 다뤄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는 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가치 측정과 관련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발표는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의 기업 시민 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된 어떤 코멘트나 의견 또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영태 처장님의 말씀부터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스공사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18년도에 17년도 사회적 가치 측정을 저희가 정량학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작년까지 했었고요. 이제 3년차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좀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했 그간에 이제 정량적 평가를 같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그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폐적 그 지출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회적 부가가치 부분이 지금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번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년도 저희가 지금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 평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새로운 어떤 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뭐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 집행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다 보니까 기업에 따라서 기업의 특성이나 예산의 규모,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했던 부분들 개량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수라든가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큰 회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저희도 이제 가스공사가 10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 안에 일부 이제 사회적 가치 항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지수화시킨 거를 가지고 점수를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저희가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 공기업 간의 특성 공기업의 어떤 업종 간에 이제 비교가 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이제 비계량 평가 부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화폐적 가치 또 정량화 가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성장 가능성, 개선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더 마련하고 지수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 간의 비교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그 기업의 연도별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잠깐 여쭤보면은 지금 가스공사가 이제 대표적인 공기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공사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제 그간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셨지만 좀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성과 측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향후에 그러한 지표들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이제 지금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가가치가 실질적으로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기업 간, 업종 간, 규모 간의 어떤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어떤 세부 항목에 대한 지수화 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점수 평가를 가져가는 것도 한 가지 좀 더 개선해서 같이 발전시켜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가스공사가 공기업을 대표해서 이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또 다음 말씀 좀 이따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화진산업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이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아마 말씀 중에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지만은 좋은 말씀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첨단 고분자 소재를 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친환경 제품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꼬막의 폐각을 이용해서 친환경 도마를 만들어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요. 저희가 2년 전부터 그 마스크를 제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의 시설과 인허가 각종 어떤 이런 시간들이 2년 가까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1월달에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만드는데 이 원단과 부자재 수급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필터 수급이 제일 어려운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지원하고 중기중앙회가 후원하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저희가 2단계를 추진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러한 그 마스크 제조의 애로사항들을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고 이를 삼성전자에서 도레이 첨단 소재라고 하는 그 필터를 만드는 회사와 협업을 해주시면서 그 마스크 필터가 상당히 네크되어 있던 부분들을 해결이 됐었고 저희는 그러한 마스크 필터를 공급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는 엔지니어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합쳐서 만들어진 마스크를 국민에게 저희가 노마진으로 100만 개를 공급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큰 위기에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100만 장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 기업이
국민의 세금과 지원으로 성장해 왔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저희는 굉장히 큰 의의를 가졌고요. 거기에 또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현장에 계시면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니까 사실은 그 생존 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업에 있어서 이제 마스크 생산과 같이 요즘 시기에 적합한 이런 제품 생산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들이 사회적 가치들이 이 본업과 연계해서 바로 직결되는 그런 데서 아주 좀 운이 좋은 기업 아니면은 바람직한 기업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그 기업에서는 어떤 식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조금 추진을 하시고 또 그 평가와 관련해서 좀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책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 어떤 기업 어떤 이런 게 의무로 이렇게 부여되는 것보다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하나의 책임과 어떤 소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기 상황과 돈을 벌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과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되는 순간에서 소명과 책임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어떤 저희가 내린 결정들이 중소벤처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작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친환경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고 다양한 기술들을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만들어 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이런 반응들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사회와 소비자들에게 기술을 인정받고 저희 회사는 거기에 좀 밸류를 두고 싶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업이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사회와 고객과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열심히 기술 개발과 어떤 이런 책임을 다하는 좋은 제품과 기술로 서비스로 향하는 것이 저희의 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사례 발표에서 항나가 한 군데가 그 SK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이제 되돌려주는 그 사례를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포스코 사례에서 보면은 일반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CSR 활동이나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문제를 사례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기업 대상이 아니라 그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은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이걸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일반 민간 기업들이 하는 많은 CSR 활동들이 사회적 가치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현재 논의에서 많이 제외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포럼에서는 컨퍼런스에서는 그 일반 기업의 CSR 활동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이러한 영역들이 함께 측정해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상임연구원께 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적 가치 평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강의와 그리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굉장히 국내의 많은 논의에 진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어떤 CSR과 그리고 비재무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했던 논의와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 가치와 측정에 대한 논의를 가장 크게 차이를 두고 있는 차별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떤 그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본류의 활동, 본업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과 같은 경우에도 테크 풀 소셜 굿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공익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 비전과 미션들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약간의 온도차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투비를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 돼야 된다라는 방점을 증명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그 트렌드는 굉장히 명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가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실제 평가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과 또 평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기업의 본류에 대한 활동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그 기업이라는 곳은 모든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정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회적 가치와 같은 경우 사회적 활동을 통한 어떤 그 영향,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측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가 되어야 되는 영역은 굉장히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가 측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되고 이것이 어떤 그 이 탄소 배출량과 같이 거래가 될 수 있고 채권처럼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된 사회적 가치 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강화를 하고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부와 외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근거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와 측정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경제적 가치와 달리 사회적 가치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평가에 대한 이견들과 그리고 많은 비판들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들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가는 과정에서 질적인 요소에 대한 많은 고민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 나가면서 이제 앞서 이제 인사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길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작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초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 중에서 중요한 특성 이런 걸 들면은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이기심, 이타심 아까 기조 발주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기심과 이타심이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본주의 체계가 아마 이기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물적인 발전, 풍요를 이뤘고 이 과정에서 분명한 기여가 있지만 또 한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인 이타심을 어떻게 발휘하도록 할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이런 영역들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 번씩 우리 패널 분들께 말씀 들었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할 때 또는 지표를 개발할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좀 더 유의해야 될지 그리고 민간 부분, 공공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또는 그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주안점 또 노력을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의 의견을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은 패널 분께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 평가 부분은 아직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평가 방법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호흡이 이제 필요한 이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2020년 오늘 현재에 지금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제 국내의 이제 많은 기업들, 어떻게 보면 SK나 이제 많은 대기업과 리딩 그룹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과 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 국내의 대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적용을 하게 될 때 어떠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사회적 가치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자원 X를 지역사회의 Y라는 효과와 Z라는 기업에 회귀하는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을 하는 굉장히 단순한 X, Y, Z의 이제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원을 넣고 이것들이 기업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각을 갖기 위한 이제 평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근거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XYZ 분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던 우리 기업이 원하던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들은 없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떤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스케일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우리 회사가 이 사업을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페이즈아웃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많은 이제 SROI라는 그런 투자 기법들을 보면은 1달러당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환원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2.5달러 이상의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되는 경우면 투자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SK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뿐만 아니라 뭐 GRI, GIN, 기어스, 뭐 SROI 너무나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인디케이터들의 이제 홍수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성을 발현할 수 있는 한두 개의 지표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의 성공을 일으키는 요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립을 시킬 수 있는 프로세서 자립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측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한두 개의 핵심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 사업이 내가 원하던 바대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기타 다른 여타 방식에 비해서 우월한지 아니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를 할 때 평가의 관점이 사회적 가치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 사회의 관점에서 이 성과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러한 기여를 했고 우리가 얼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의 사회 속에서 우리 회사의 기여가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지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큼 변화량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그 우리 회사의 성과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는 우리 회사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했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투자가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지 충분히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화폐 가치에 대한 그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전달성도 좋고 어떻게 보면 내 외부에 소통하기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량적인 성과에만 매몰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과 정량의 균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1000명의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목표인가, 혹은 한 명의 체인지 메이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 특정한 딥 체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더 좋은 사업이라고 단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량과 정성에 대한 부분, 질적에 대한 부분, 숫자로 환산이 됐다 하더라도 이 숫자의 이면에서 내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실수를 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원으로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3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든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개입하기 이전의 기초선과 그 이후의 변화량에 대한 것들의 변화값을 측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 우리 사업이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기초선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좀 더 조악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을 편집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평가 측정에 대한 기획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비드 사태 이후로 이제 이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그리고 더욱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 넣고 있는 이런 자원들, 개입에 대한 것들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평가의 중요성은 사회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연동해서 굉장히 강조가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은 자체적으로 자원이 어려운 이런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현 상임연구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심플하게 주요한 그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한두 개 해서 저는 뭔가 좀 쉽게 풀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말씀하신 한 5-6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나갈 방향하고 개발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현철 대표께서 우리 민간 기업 쪽에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어디에 초점을 둬서 좀 육성해 가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영리 집단과 단체에서 사회적인 기여와 책임을 한다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 물과 기름과 같이 또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섞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의 어떤 사명과 소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머릿속에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인식과 공감대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디자이너, 하나의 설계자, 하나의 품질하는 담당 이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떠한 파급과 영향을 줄 것인지 이게 친환경적인 건지 아니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인지 고용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지 낮아지는 것인지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아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와우하고 정말 탤런트 같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고용의 어떤 불안들 이러한 부분들도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개발과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고용의 어떤 책임들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느끼는 공감대들 책임들 목표 의식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바탕을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자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공감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목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사회가 공감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밸류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회사가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그런 의미가 진정한 우리가 사회적인 기업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전통적인 제조업들도 물론 어렵지만 이런 플랫폼 사업들도 동시에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뭐 마스크를 비유를 하자면 마스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용을 촉진시키고 더 늘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영역에서의 고용의 낮은 영역에서의 그 저희가 사업이었지만은 정말 또 코비드 사태에서는 뭔가 국가와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이 제조업으로 저희들이 또 거듭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그런 미래의 기술과 우리가 조합과 발전도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벤처 제조 기업들이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어떤 매출의 혁신, 고용의 성장, 그다음에 IPO까지 가는 다양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IPO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 저 기업들이 얼마만큼 고용과 매출, 이익을 많이 냈냐 이런 거 투자자의 기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얼마만큼 저 기업이 성장해 오면서 사회적인 책임과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정말 진심 어린 어떤 그런 제품과 서비스로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가와 어떤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기업이 넘어서야 되는 허들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어떤 각각의 개개인의 그 기업들이 그런 나름의 어떤 목표와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제품과 어떤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방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 활동이 추구해야 될 영역, 사업 영역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시사점이 될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영태 처장님께서 한국가스공사사를 포함해서 이제 공공기업에서 조금 나아가야 될 방향,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방향, 측정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는 민간이나 어떤 저희 공공기관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사회적 가치를 위한 여러 가지 행위나 어떤 성과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는 면에 따라서 사실은 그 가치라는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김현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비드 시대에 마스크를 생산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도 한 가지 가치가 될 수 있고요. 마스크를 생산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배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위생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한 가지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면에 따라서 사실은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가치는 근본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목적으로 저희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 외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라든가 또 보안 환경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상생 또는 사회공헌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한 6가지 정도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올해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공기업들이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평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정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량적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가가치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평가가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사업에 대한 영역 부분, 또 회사에 대한 크기 여부,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가치 연구원 쪽에서 설립이 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적인 부분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정량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거 아니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양적인 부분을 한 2년 정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질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좀 시도를 할 생각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각 기업들이 모든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또 이제 작은 기업들도 나름대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성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이제 정량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우존스 서스테너빌리티 인디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개의 그 기업들이 평가를 매년 받고 있고요. 저희도 한 7, 8년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세부 평가 항목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3자 또는 외부에서 이제 신뢰를 갖고 인정해주는 평가 지수를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큰 기업들이든 작은 기업들이든 이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양적인 부분이라면 객관적이고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를 좀 인덱스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몇몇 공기업들과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상임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공기업 4개하고 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 교재를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재를 이제 저희가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 워낙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을 좀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거에 대한 내재화 부분이 단순하게 한두 번의 교육 가지고 그 내재화되고 그 부분이 가치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꼭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평가를 했을 때 어느 부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약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이제 대한 반성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뭐 지금 코로나 19를 저희가 극복하면서 K 브랜드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K 브랜드가 부각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한국에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어떤 표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뭐 지금 두 분 계시고 우리 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서로 비교가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척도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회적 가치 창출, 측정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거대 담론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의견 내주신 게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컨퍼런스가 이런 거대 담론에 조그만한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심플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또 고민을 해야 하고요. 또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질적인 평가로 이제 K 브랜드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의견들, 발표들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분명 이러한 의견들이 훗날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큰 마중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2020 함께하는 기업 CSR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